포폭스는 항상 맨 마지막에 오는데 시간이 많겠구나. 내가 은행 창구 티켓을 잡았으니 밥은 나를 경멸하며 무시하며 연말이라 은행이 꽉 찼으니 사전 예약을 추천한다고 했지만 막바지까지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서 직접 가야만 했어요. 밥은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점 은행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는 금융 지식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왔는지 자랑스러워했어요. 밥에 대한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동창이 일하는 은행에 내 돈을 맡긴다는 게 어리석은 것 같아서 나는 밥에게 단호하게 말했는데 나한테는 특이한 일이니 한마디만 더 하면 족하다. 아는 건 다 철회할게. 내 말을 듣고 밥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단지 $200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전화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아주머니에게 곧 $100을 인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유령이 내 부스에 온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바브에게 엄하게 재촉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바브는 지금 매우 무례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100를 모두 인출하여 다른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브의 순조로운 항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 거꾸로 내 이름은 마이클 32세 30대 회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동안 일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드나 최근에는 마음이 바뀌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 나에게 그 무정한 말을 한 사람은 밥이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32살이다. 밥과 나는 중학교 동창이었다. 밥과 나는 은행에서 우연히 만났지만 우리는 정확히 친구는 아니었다. 중학생 때 저거 멋진 운동화야. 부자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학교 가는 길에 밥은 비웃음을 하려고 나를 쫓아오곤 했어. 그게 그 당시 그의 일상이었지. 난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골랐어. 학교까지 2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고 체육 수업을 받을 때 편안했습니다. 아주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비꼬는 말을 할 만큼 가격이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신발이지만 정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신발을 신습니다. 이 사실 많은 동급생들이 같은 브랜드를 입었지만 디자인은 약간 다르지만 당시 밥은 나를 이기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브의 교육에 집중한 부모는 엘리트 중학생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 이후로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학원에 들어갔다. 학원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했다. 운동도 잘했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다. 밥은 우리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학년이 의심스럽다. 아마도 자신이 미래의 화려한 세상에서 훌륭하게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근거 없는 생각은 청소년기 동안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바브은 진심으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의 꿈에 대한 에세이에서 그는 높은 수준의 직업에 대해 썼습니다. 연예인 프로축구 선수들과 국무총리처럼 꿈은 자주 바뀌었지만 누구보다 화려한 세상을 동경하고 누구보다 주목받고 싶은 밤나는 수업에서 눈에 띄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다. 학교에서는 성적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업 참여도 중시해서 성적을 매길 때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참여도가 낮은 선생님 성적이 별로 걱정되지 않아서 많은 시선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교실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겠어요. 시간제 고등학교에 갈 예정이니까 계속하게 해주세요. 수업에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선생님 선천적인 뇌 특성으로 인해 일부 중학생들이 방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사람이 정확히 나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것은 이제 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억지로 적응하면 결국 교실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어릴 때부터 지켜봐 주신 부모님은 내 말을 이해하셨으나 담임 선생님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운명은 아이러니다. 나는 끝났다. 어느 날 아침 저를 포함한 중학생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언론의 인터뷰 조회수 공세에 휩싸이면서 학교에 들어와야 했어요. 실례합니다. 잠깐만 인터뷰해도 될까요? 다행인지 불행하게도 밥이었죠.
라임라이트를 사랑하는 바보를 위한 유명한 위클리 매거진의 기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잡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바브은 학교 근처에서 축제가 열리게 되어 들떠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곧 바브은 페스티벌에 대한 인터뷰인 줄 알았으나 인터뷰 내용은 바브의 예상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존은 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군요. 그는 어떤 중학생입니까? 그는 음악 수업의 스타입니다. 그가 학교에서 노래를 작곡하거나 연주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기자들이 바브에게 빠르게 질문을 던졌지만 바브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구에 대해 묻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존이 누구인지 우리 중학교에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학교에 기자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브 인 서프라이즈에서는 그가 몰랐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이켈은 제이엔이 실제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브는 유명인의 이름이 갑자기 언급되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존은 작사가이자 작곡가입니다. 급상승하는 인기 아이돌인데 미스터리에 쌓인 얼굴을 보여주지 않네요. 언론은 그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 했는데 도대체 그 재능은 없군요. 음악 시간에 노래도 거의 부르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가봐야 해. 밥은 내가 누구보다 글래머러스한 삶을 동경하고 사회적 성공을 갈망하는 히트메이커 밥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그 동급생이 이미 음악계에서 그 꿈을 이뤘다면 어떨까? 사실 그것은 바브에게 굴욕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날 긴급회의가 체육관의 모든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미디어가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것에 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먼저 교장이 무대에 올라 모두에게 힘들었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인터뷰한 사람들은 모든 질문을 추측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존에 대한 보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 촉구한 이 문제의 관리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제 담임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오셨는데 제 담임 선생님은 SR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숨도 못 잤는지 완전히 지친 모습이다. 마이클이 내 수업에 존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인기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제공했다는 소식이 잡지에 널리 보도됐다. 그의 신원을 밝히려는 언론의 열풍이 그를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수 있지만 인터뷰를 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말이라도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터뷰를 금지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 마이클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지금 너무 피곤하시네요. 잠시 시간을 내어주세요. 중학생이지만 아직 장난꾸러기인 학생들은 어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퍼붓고 별 볼 일 없던 동창이 갑자기 연예인이 됐다는 걸 알고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타고난 천재라고 칭송받는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관심을 끌던 밥이 부러웠나 봐요. 침착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도 없으니 그냥 놔두세요. 헤이 하지 마세요. 하이앤마이티 우리 동창이잖아요. 그 태도는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노래를 썼다는 걸 증명해. 가사는 여자의 속마음을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해. 대작가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글을 쓸 리가 없잖아. 나는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라고 할 텐데 이해해. 밥은 왜 지금 내가 10대 소녀들의 감정적 혼란과 갈등을 표현한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모두에게 안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그런 노래를 가사로 썼다는 것은 밥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곡을 제공한 그룹은 작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원곡 공개 모집이 있은 후 조용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그룹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즉흥적으로 지원했는데 어느덧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내 노래가 싱글로 선정됐는데 어느새 누나와 일치했을 텐데 내가 만든 여러 곡의 팝그룹이 국민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10곡 정도 제공했는데 각 곡이 대박이 났고 일부는 TV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광고의 팬층은 주로 어린 소년 소녀들이었지만 그 노래는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울려 퍼지며 그들의 젊음의 달콤한 추억을 되살려줍니다. 이 노래 뒤에 있는 사람이 사교에 능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나라는 것을 알면 아마도 실망할 것입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지 않았고 노래의 본질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름과 얼굴을 숨기고 이 팝그룹에만 노래를 제공했습니다. 내가 고스트라이더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클, 넌 히트곡을 너무 많이 써서 너도 훌륭한 가수겠구나. 그럼 합창단 솔로는 어떻게든 혼자 해야지. 나 작사에는 재능이 있었지만 노래에는 재능이 없었어. 난 톤돼야 노래하는 밥이 훨씬 낫다. 사실 밥은 가창력이 높았고 노래방에 잘하는 타입이었는데 평소에는 남들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올해는 왠지 밥이 나를 천재라고 알려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한 것 같다. 히트곡을 낸 그 사람은 나에게 공개적으로 키를 부르게 해서 나를 당황하게 하려고 했는지 결국 그 소란을 들은 음악 선생님이 이 난리 뒤에도 솔로 부분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나는 한동안 계속해서 곡을 썼다. 현지 아이돌 시절은 쇼 비즈니스 성공을 꿈꿨고 방과 후 열심히 연습한 내 노래는 멤버들의 뉘앙스가 반영돼 호평을 받았다. 하트 내 정보가 나왔다고 탈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급격하게 아이돌 그룹이 해체를 결정하게 된 것은 유명해지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룹은 주로 중학생이었고 고등학교를 생각하는 나이가 되면서 유명해지고 싶었지만 실제로 알려졌을 때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어울리거나 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중학생이 된 게 가장 기뻤던 이유는 내 인생의 변화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밥이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도 날 보면 항상 달려오곤 했었지. 연예계는 정말 힘든 것 같구나. 그리고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넌 쉽게 돈을 벌 수 없고 파트타임 고등학교에 갈 거잖아. 거기서 무엇을 할 건데. 특히 지금은 작곡 활동도 이뤄서 항상 시간제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어. 음악을 제대로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핑계를 대지 마. 손실을 손실로 받아들여.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해도 따라잡을 수 있어. 정말 불쌍할 수 있니? 인생을 낭비했다. 밥이 나를 의기양양하게 바라봤다. 집단 생활에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 나는 단지 수업 시간이 여유로워 시간제 고등학교를 선택했는데 밥은 내가 시간제 고등학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크레임 스쿨을 다녔던 밥은 고향 공립 2급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우연히 1등 고등학교를 포기하게 됐다.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한 여자아이가 그 인류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밥의 질투는 그 여자아이에게로 옮겨졌고 나는 이제 평범한 중학생이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시간제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룹 생활은 Z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학생 생활을 보냈습니다. 밥은 내 마음에서 사라졌다가 10여 년이 지나서 갑자기 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 은행 본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밥과 나는 둘 다 30대다. 이제 중학교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만 밥의 두꺼운 아치형 눈썹과 다소 거만한 태도는 예전과 같았고 나는 아직도 막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옷을 입고 있다. 밥 아마도 나를 바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영장은 항상 맨 마지막에 옵니다. 어쨌든 당신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행 창구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본점 밥은 자신의 입장을 잘 알고 남들이 들키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은 분주했다. 은행에서 급하게 온라인 예약을 권유했는데 일 때문에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서 사전 예약 없이 바로 가기로 했어요. 여기 번호표가 있으니 순서만 안내해주세요. 위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웃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난 결국 너무 귀찮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게 되었고 결국 밥은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밥은 아무도 내가 생각한 적 없냐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력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다. 지점 직원이면 본점. 은행원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인데 여기 주변에 외국계 회사가 많아서 영어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금융 지식도 풍부하고 영어도 유창하고 예민해서 국내에서도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은행은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숙련되었는지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브에 따르면 그는 괜찮은 금융 포트폴리오를 개인적으로 잘 구축했습니다. 금융 자산은 약 2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더 저축할 수 있었지만 연간 지출로 지출했습니다.
해외여행은 경험을 쌓거나 나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들어왔는데 친구가 은행에 아무 애착도 없다고 해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알고 보니 동급생 난 본점에서 일하는 걸 참을 수 없어 거기에 계정이 있다는 것조차 바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특히 나에게 욕하는 방식이 모든 것을 철회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밥이 갑자기 웃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큰 소리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마도 그냥 그랬을 것이다. $200 어쨌든 우리 주변의 모든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황스러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내 차례가 되어서 카운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100억 전액을 인출하겠습니다. 오늘 이 은행 계좌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카운터 얼굴이 창백해졌다. 계좌를 닫지 말라고 나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걸 알아채고 직원이 뒤로 물러섰다. 본점장은 유령이 내가 앉아있는 곳으로 찾아오자 창백해졌다. 그런 다음 그는 엄격한 어조로 내 뒤에 서 있는 바브에게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바브는 매우 무례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고개를 숙이십시오. 당신이 모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투자자 내 말입니까? 그는 미국 경제 전체를 움직일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은 마이켈의 주 은행이 그를 위해 무려 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당신은 주 지점 은행가는 이것을 모릅니다. 지점 관리자나 바브의 직속 상사 모두 노련한 은행가입니다. 10년의 경험을 가진 그들과 같은 중간 수준의 은행원이 고객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다른 지점에서 전근한 바브과 지점장 바브과 함께 자세한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러 번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계좌에 있는 100억 달러를 믿을 만한 뱅커즈가 있는 다른 은행으로 모두 이체했습니다. 바비 와서 사과하겠다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그 후 약 반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비 갑자기 100억 달러의 예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비 계좌를 폐쇄한 이후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은행의 누구와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미안함은 느꼈지만 집에 없는 척하여 바브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다시는 바브를 만나지 못했지만 은행에서 만난 지 몇 달이 지나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다시 바브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제외한 장소는 에르미 바브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인기 있는 펍이었습니다. 계획보다 일찍 도착하는 특정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펍에 갔다. 예약된 개인실에서 기다리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한 남자가 구석에 있는 카운터 좌석에서 하이볼을 링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바비였다.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바비 내 쪽을 쳐다보았지. 안 그래 마이클 오랜만이야. 여기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건 너 같지 않은 것 같아. 밥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입 주위에 수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할 말을 잃었다. 오랜만에 이발소에 갔는데 머리가 길고 헝클어져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실 거예요. 제가 초라한 모습을 보고 은행가라는 게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밥에게서 나는 술 냄새를 보면 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정오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하이볼을 꿀꺽 삼킨 뒤 밥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때 통장에 왜 100억이 있었느냐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 중학교 때 히트곡을 냈는데 아이돌 그룹이 해체되고 파트까지 갔던 이후로 음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 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10억을 얻을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빈잔을 움켜쥔 밥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초조함, 질투, 슬픔, 절망과 후회. 솔직하게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바브의 정신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바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음악 프로듀싱을 했었지. 지금은 음악을 하지 않지만 수입은 꽤 되네. 그때 발표한 곡들은 아직도 가끔씩 노래방에서 부르기도 하고
방송 BGM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너무 고맙게도 난 로열티는 매년 꽤 받아요. 사교가 너무 서툴러서 회사를 포기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그냥 로열티로 조용히 살았거든요. 일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많은 분들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대신 로열티로 먹고 살아도 봉사활동을 해요. 부모님은 약한 사회적 관계를 걱정하시며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셨는데 혼란스러운 중학교 시절을 배운 뒤 다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연예계에 다니던 중 부모님이 연락을 통해 저를 자원봉사단체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장애아동이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가르치고 사회참여 행사를 주최합니다. 저를 환영해 주신 분 수잔이군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8대 여성입니다. 수잔은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오랜 투병 끝에 3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투자했습니다. 돈을 벌고 50대가 되면서 남편과 함께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자원봉사라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참여했지만 수전의 특별한 요청으로 인해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사도 하고 음악도 올리죠. 그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가요계를 떠난 이후로 작곡한 곡이 없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주제곡으로 떠올라서 시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봉사단체는 우리끼리만 생각하니까 괜찮을 텐데 동의하고 한 달 동안 곡을 완성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멜로디는 최소한의 변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단순한 멜로디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다양한 세대의 성별과 가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 나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원봉사단체의 산호대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음악을 만들고 무대와 광고를 위한 작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계좌에 1010억이 있는데 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나요? 음악가의 견습생이라던가 그렇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음악을 그만두었나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화려한 세상을 꿈꾸는 밥은 내가 어떻게 음악계에서 성공했는지, 왜 어렸을 때부터 1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졌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키보드를 사주실까봐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장난감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제 침실은 악기와 녹음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작곡에 너무 열중해서 작곡에 열중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음악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었고 내 음악이 인지도를 얻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됐다. 나에게 다가온 어른들은 대부분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더 외로워서 탈퇴했는데 다행히 로열티가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100억에 달하는 걸까요? 절반은 투자를 통해 늘렸고 나머지 절반은 수잔이 생전에 기부한 것입니다. 수잔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잔이 노년으로 인해 끝까지 고민한 것은 남편이 아들을 생각하며 시작한 봉사단체였다. 수잔의 남편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토지 소유자였기 때문에 수잔은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아이였다. 물려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수잔은 죽기 전에 저를 조직의 조직자로 지명했고 현재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 조직에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장애 아동이 사회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교육교류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 수전에게서 왔고 또 다른 50억 달러는 제가 기부한 것입니다. 이 10억 달러는 돈보다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걱정과 갈등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내 여행에 대해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기쁨과 슬픔 밥은 내려다보고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사건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마이켈 무슨 일이냐?
벌써 시간이 돼서 오늘 교육교류시설 건립을 위한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오늘 예약한 개인실에서 30대 초반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들과 술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전 회원입니다. 그 아이돌 그룹은 10대 때부터 수잔의 활동을 지지해왔던 그녀는 한때 아이돌로 유명해졌지만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이 가장 성취감이 있다고 말한다.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니다. 행복의 척도는 늘 남들보다 위에 설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비비가 깨닫길 바랐어요. 밥을 힘들게 두고 나간 후 점차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사회와 연결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어요. 트렌트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을 포함한 우리의 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TV와 잡지에 점점 더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목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수인 아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대신 우리 사건으로 은행 일을 그만두고 나중에 중학교 동창회에서 밥의 행방을 알게 됐다. 밥은 한동안 실직을 하다가 최근 취업 활동을 시작한 것 같다. 대기업을 목표로 할 줄 알았는데 주로 지원을 하는 것 같다. 실업 기간 동안 술집 체인에 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우연히 만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으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목표를 향한 훈련으로 바에서 일하기 위해 밥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엘리트가 되겠다는 집착을 완전히 잃은 것 같습니다. 원래 밥과 나는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밥과 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에는 놀랍게도 비슷한 장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